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더우시죠? 네. 그래도 공부해야죠. 이제 찬바람 불면 시험 보러 가야 될 텐데. 그죠? 오늘은 78쪽인 것 같은데. 맞죠? 네, 78쪽. 78쪽을 좀 보겠습니다. 뭐 예전에 다 했던 건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이때 요 매매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죠. 그리고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등기법이 될 겁니다. 물론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법도 민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갈 때 두 개의 법률이 적용이 돼요. 민법, 등기법. 그렇죠. 이때 이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이 사적 자치 원칙은 사적인 법률 관계는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이 사적 자치 원칙이고, 현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요겁니다. 사적 자치 원칙. 이 사적 자치 원칙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도 관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원칙으로 관철이 되고 있느냐면 신청주의라는 원칙으로 관철되어 있습니다. 즉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지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너희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가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소는 알아서 등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신청주의가 민법의 사적 자치 원칙과 신청주의로 관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신청주의예요.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요거는 담당한다라는 뜻이고, 요 사는 일사자예요. 여기서 일사자는 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즉 누굽니까? 갑과 을.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갑과 을 중에 국가기관이 있다면, 강공서가 있다면 이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촉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이때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 신청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에요. 임의 신청. 요 임의 신청이라는 거는 요 맡길 임자에 뜻 의자를 써서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즉 등기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 신청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를 임의 신청이라고 불러요.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보실 거예요. 등기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이 신청 의무는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예전에는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그 과태료 규정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제부 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오늘 보실 건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첫 번째, 소유권 보전 등기는 60일 이내에 보전 등기를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임의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즉 제3자가 나타났을 때는 제3자를 위해서 60일 이내에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건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도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는 1월, 여기는 60일,
먼저 외우고 가십니다. 표지부 등기는 1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60일. 먼저 외우고 가십니다. 세 번째,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명의신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도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은 이 두 가지를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임의신청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를 임의신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임의신청은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신청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같이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공동신청이 될 텐데요. 왜 구태여 등기 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킨다고 했습니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키게 되면 등기 권리자가, 즉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가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단독 신청. 어느 경우에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다면 그때는 이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독 신청에 관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오늘 계속 볼 거예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이걸 가지고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존 등기. 그렇죠. 상속 등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표제부 등기. 이런 것들은 다 등기 의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에 의하게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강공세의 촉탁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 신청.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위 신청. 오늘 보실 겁니다. 대위 신청.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 뭐가 있습니까?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게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정도 보시고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78쪽을 보시면 등기의 신청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뭐라고요? 공동신청. 그렇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거.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것이 공동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14가지가 나와 있죠. 14가지.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출제가 됐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저거 갖고 푸시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등기이구나. 또는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보가 됐구나.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골라내셔야 돼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건 어떨까요?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를 가지고 확보가 됐죠. 따라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이때도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다만 승소, 패소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또한 원고 피고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 갖고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단독 신청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인이 합병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건 어떨까요? 이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단독 신청이에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법인이 있고요. 법인이 어려우시면 회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도 회사 법인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고 그리고 재산이 있겠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을 거예요. 소유권일 수도 있을 테고 뭐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권리가 있을 겁니다. 이때 A 법인이 있고 그리고 B 법인이 있을 겁니다. 요 B 법인도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소유권일 수도 있고 뭐 임차권일 수도 있고 각종 부동산 권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법인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합병이 이루어져서 C라는 법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합병이에요. 합병. 그런데 이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A 법인의 대표기관과 B 법인의 대표기관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합병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대표자가 합병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리고 합병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합병 등기라는 걸 합니다. 이 합병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하는 그 등기가 아니고요. 법인 등기예요. 법인 등기부에 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합병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 A 법인은 어쩔까요? 소멸되겠죠. 왜? C라는 법인이 탄생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소멸하겠죠. 그러면 법인이 소멸하게 되면 그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권리 능력이 소멸되었으니까 다른 자에게 기속이 돼야 되겠죠. 누구에게 기속될 수밖에 없습니까? 새로 탄생한 C 법인에게 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요 C 법인은 합병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A 법인, B 법인이 소멸하니까 C 법인에게 소유권이 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C 법인은 A, B 법인과 법률 행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덕입니다. 상소, 경매, 그 다음에 뭐 있죠? 판결, 상소, 공영징수,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여기 기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그렇죠. 그런데 요 C법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쩔까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다른 자에게 처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보통은 무슨 등기 되겠습니까? 소유권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이전 등기, 임차권이라면 임차권 이전 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 물론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종 권리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C법인,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불이익이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요 부동산은 당연히 여기가 등기무자가 될 테고, 그리고 요 부동산은 얘가 등기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등기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병 등기를 통해서 소멸되었죠. 그래서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병은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합병은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을 취득한 바다를 메꿔서 즉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우리 민법에 의해서 매립한 자,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다른 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신청한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보존 등기. 그럼 이 보존 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무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독 신청. 그러면 실행되는 등기가 단독 신청이면 원칙이 뭐냐면 말소되는 방법도 단독 신청입니다. 말소 회복도 단독 신청이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실행되는 방법이 단독 신청이면 말소도 단독 신청, 말소 회복도 단독 신청이에요. 그렇다면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공동 신청이죠. 그렇죠. 그러면 말소도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말소 회복도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그렇다면 말소도 법원의 촉탁이 원칙이고 말소 회복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 회복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은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습니까? 기억 안 나실까요? 간단하게 좀 보시면 여기 갑이라는 갑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 타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용. 기억나실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에 이 을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자가 여기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기를 갖췄다고 한다면 요 을보다 선순위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취득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 청사를 짓고자 하는데 지을 수 있습니까? 없게 됩니다. 왜? 누구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취득해야 되는데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네,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시취득은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시취득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무자가 있겠습니까? 원시취득은 맨 처음에 을이 취득하는 거니까 등기무자 없겠죠. 따라서 이 수용은 등기소에 가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단독 신청. 그렇죠. 이때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등기부가 없다면 무슨 등기 시청했습니까? 보존 등기를 신청했죠. 그런데 등기부가 있을 때는 무슨 등기 신청했습니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가 있을 때는.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이 시점은 수용기일, 수용한 날이고요. 이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입니까?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죠. 여기서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수용기일, 수용한 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 그런데 이 등기를 갖추는 시점은 그 이후에 갖추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는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수용하면서 동시에 등기하는 건 아니죠. 먼저 수용한 다음에 여러 절차를 거친 다음에 등기 신청하겠죠.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사업시행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중간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네?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을 명의로 등기가 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죠. 그 전까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갑.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을.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 시점부터 을이 소유권자죠. 수용기일. 하지만 등기를 갖춘 시점은 이 시점이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고 소유권은 을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때 갑이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줍니다. 언제? 이때. 그렇다면 이 각종 등기는 권리가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각종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라서 다 직권말소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갑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시킨다면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갑명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시킨다면 요 갑의 명의를 말소시킨다면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건 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간병의 소유권에 관한 각종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말소해버리면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원칙이 직권 말소예요. 왜 그럴까요? 원시 취득으로 논리 구성하니까 이거 다 없애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등기들은 다 없애야 되니까 이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A명의 등기는 다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만 예외가 몇 가지가 있죠.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건 직권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 거기서 직권 말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등기관이 멋대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지금 간략하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 더, 요 시점에 갑이 사망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 요 시점에 갑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는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등기예요. 이것도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거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경정 등기. 3번을 다시 보죠.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단독 신청. 이유는요, 원시 취득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요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까?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없어요.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이 등기명인 표시사항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명인 표시사항이죠. 그런데 이 등기명인 표시사항, 즉 이름, 주민번호, 주소, 요걸 바꿀 때 하는 등기가 뭡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예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임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등기임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멸실등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지상권 등기를 하고 지상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두 가지 목적 하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두 가지 목적 뭡니까? 네. 첫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 두 번째, 수목의 소유 목적. 그 두 가지 목적 하에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바로 이 지상권이에요.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목적은 뭐냐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누가? 을이. 그러면 을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겠죠.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그리고 여기 소유권 보전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때 건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멸실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건물이 없어지게 되면 요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그리고 원인, 그리고 연월일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게 뭐냐면 멸시등기라는 거예요. 멸실등기. 이 멸실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러면 이건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표제부 등기니까. 그렇죠. 누가 단독 신청하냐면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멸실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될 거예요. 아까 보셨죠? 1월. 과태료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겠죠? 이때 이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열받은 자는 누굴까요? 네? 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는 게 낫겠습니까? 없는 게 낫겠습니까? 없는 게 낫죠. 건물이 있으면 건물 소유권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건물이 없어지면 제한을 받지 않죠. 그래서 요 갑은 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1월 이내에 요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요 갑이 요 을을 대신해서 신청합니다. 대위 신청.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십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멸실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멸시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1월 이내에 단독 신청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신한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멸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단독 신청. 이유는 표제부니까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1번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아까 보셨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가등기 명인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등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물론 안 나시겠죠? 네. 지금 나오면 되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뭡니까? 가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이때 가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즉 물권 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등기라는 등기는요, 요 가짜가 임시 가짜인데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라서 효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효력은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물권 변동의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까? 순위 보존의 효력이 가등기에 있죠. 따라서 순위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가등기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가등기는 단독 신청도 있고요. 세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가능해요. 이 신청 절차에서. 아까 여기 보시면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신청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원칙은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 때문에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신청주의도 당사자 신청, 광고 수촉 다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예외예요. 여기서 출제가 될 것은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적자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 한해서 직권에 의한 등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가능해요.
이때 이 법원의 명령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나타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나타난 등기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디 갔지? 네, 여기 이의신청 절차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때 이 공동신청,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예요. 단독신청.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신청 가능하겠죠. 두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을이 단독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결정이라는 재판인데요. 재판의 일종입니다.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이 이 결정서 갖고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뭐라고 출제하냐면 가처분이란 용어가 쓰이고 있죠.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촉탁에 의한 등기처럼 보여요. 촉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독 신청. 여기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처럼 보입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정서라는 재판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가 있을 텐데 누굽니까? 을이요. 을은 가등기 권리자죠. 갑이 가등기 의무자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면 요 승낙서 갖고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이때도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십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의 가등기. 이때는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 가등기도 나중에 말소되는 경우가 있겠죠? 말소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먼저 보죠.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에요.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모르겠죠?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거 뭡니까? 등기 의무자가 포기한 거죠. 그렇죠. 등기 의무자가 포기하고 단독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라서 이거는 등기 진정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네? 가등기를 해줄 의무자 누굽니까? 갑입니다. 갑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다면 이때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도 단독 신청이 돼요. 세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 누굴까요? 네?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다시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죠. 갑은 소유권 상실하겠죠. 그리고 병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가 발생한 자가 둘이 있는데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얘는 당사자고 얘는 제3자죠. 당사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 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입니다.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인 누굽니까? 병. 얘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되셨을까요? 이거 예전에 2번이나 강조했는데. 그러면 거기 보시면 2번 반가로 2번 가등기 명의인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이겠죠. 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쭉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을 보십니다. 3번 등기의무자의 소재 불명에 의한 말소 등기. 이것도 보실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게 한 줄 설명하려면 이게 많이 걸려요. 우리 등기법은.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신 거니까.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요 을의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소멸되겠죠? 소멸이 될 겁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전세권은 소멸할 거예요. 이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권리자.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아까 전세권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그럼 말소도 공동 신청, 말소 회복도 공동 신청. 다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바뀔 뿐이에요. 네, 그 원칙을 좀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텐데 문제는 요 을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소재 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 말소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테고, 그리고 판결서가 나오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그 판결은 소송이 심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즉 원고 피고가 나타나서 변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판결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 의한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등기부상은 이 등기가 계속 남아있겠죠.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에 의해서 갑은 다른 자에게 전세권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네,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법원에 공시채고를 신청합니다. 채고가 뭔지는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그렇죠. 채고인데 공시채고는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하는 것을 공시채고라고 불러요. 법원 게시판은 법원이 관리하죠. 그래서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보통은 채고 어떻게 합니까? 내용 증명으로 보내죠. 그렇죠. 이거는 내용 증명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채고는 못하고요.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하는 겁니다. 이를 공시채고라고 불러요. 이건 법원 게시판이 법원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갑이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만 신청하면 의미가 없죠. 두 번째, 재건 판결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 재건 판결은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라는 뜻인데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그 판결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형식적 판결이라고 해서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소송의 심리가 진행되지 않아도 형식적 요건만 구비가 되면 금방 나옵니다. 재건 판결이라는 것은. 그러면 법원에서는 먼저 공시채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시채고 기간에 요 을이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법원은 곧장 재건 판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금방 나오는 판결입니다. 이 채권 판결도 판결서죠. 그렇죠. 판결서이기 때문에 이 판결서 갖고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갑은 채권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소재 불명의 경우에는 채권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 갑이 갖고 있습니다.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줘요. 그러면 이제 을은 전세권을 취득했겠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쓸 때 특약을 맺습니다. 즉 갑과 을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을 맺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약정을 맺었냐면 여기 을이 사망할 때 사망 시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은 소멸한다라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보통 이런 경우일 겁니다. 이 갑은 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요 을은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좀 망난이에요. 요 을이. 그래서 요 을이 사망하게 되면 전세권은 누구에게 상속이 됩니까? 자식에게 상속되죠. 갑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망나니가 내 집에서 사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습니다. 을 사망 시 권리 소멸한다는 특약을 맺고 이 특약이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약정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권리소멸 약정등기라고 불러요. 이 권리소멸 약정등기, 이 등기는 전세권 등기와 같은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전세권 등기와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 할까요? 약정 등기는? 네, 동일성 표현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 등기. 이거 좀 외워두시죠. 약정 등기는 부기 등기입니다. 약정 등기, 부기 등기. 이거 하나 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 을이 사망하게 되면 요 약정에 의해서 이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전세권 등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등기의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의한 공동 신청은 할 수가 없고 단독 신청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러한 이거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문제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전세권자 3인방이네요. 네,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되셨죠? 이 상태에서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가 이루어지면 을의 이름으로 무슨 등기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을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민법에서 혼동.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거.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법에서 혼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사용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요거는요, 사용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용수익 권능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여기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 사용수익 권능이 이쪽에 흡수해서 소멸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혼동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전세권이 흡수해서 소멸되었으니까 전세권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볼 때. 네? 갑은 아니에요. 지금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이미 됐죠. 그래서 갑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을입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요.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동을 등기법의 시각에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동일인에게, 다시요. 민법에서는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해서 소멸되는 게 민법에서 혼동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법 시각에서는 이거예요. 등기의무자의 지위와 등기관리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인 등기의무자의 지위가 등기관리자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거. 이게 혼동의 등기법상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혼동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단독 신청.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좀 외워두시죠. 혼동은 단독 신청. 그러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3번에 가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이 있는 경우 공시채고 신청하고 채권판결 신청해서 채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다고요? 단독 신청. 맞습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권리소멸 약정에 의한 말소 등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네, 권리소멸 약정에 의한 등기. 네, 단독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권리의 말소 등기 어떻게 된다고요? 단독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권리소멸 약정 등기는 권리가 소멸된 자가 있겠죠. 권리소멸 약정. 그 약정에 의해서 등기부자가 없어진 겁니다.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가등기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 갔어?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시면 옆에 거 가등기 거기 보시면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니까 바로 이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예요. 그 옆에 있는 게 요거 단독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신탁등기. 신탁등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이라고 했죠. 안 해도 될까요? 네?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뒤에 해요. 뒤에 하는데 시간 좀 넉넉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외우죠. 신탁등기는 무조건 뭐라고요? 단독 신청. 누가 단독 신청합니까? 수탁자가. 그렇죠. 신탁등기는 무조건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에요. 예전에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공동신청에 의한 신탁등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무조건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입니다. 그렇다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단독 신청, 수탁자의 단독 신청. 그렇다면 말소 회복 등기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나중에 뒤에서 상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의한 등기 시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각종 권리의 말소 등기. 이거 기억나실까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이것도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소유자고 여기에 A가 존재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소유권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A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의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변제기 이행을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게 뭐냐면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집행권원은 뭐가 된다고요? 판결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 이 A는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맞습니까?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중간에 요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요 시점부터 누구 소유가 돼버립니까? 을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때 A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요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이때는 이미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을에게. 그러면 판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보존이 아니라 보존. 가지고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거는 금전 채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보존소송으로 뭘 신청하는 겁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너무 기니까 보통은 이걸 생략해서 가처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신청이 됐으면 법원은 결정해 주겠죠. 이거는 금방 결정이 나와요.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이 났으면 이제 법원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촉탁에 의해서 이제 여기 채권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먼저 이 촉탁에 의해서 무슨 등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요 A 이름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죠? 너무 기니까 보통 이걸 생략해서 가처분 등기 이렇게 불러요. 이때 요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채권자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0% 승소 판결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 요 A,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제한하는 겁니다. 따라서 A가 승소 판결을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금지의 의미가 없다면 요 갑은 을과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갖출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갖추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금지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예요. 그리고 소송은 진행이 될 테고 이 시점에 A는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A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이 을은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은 A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 등기를 통해서 을에게 경고했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갖췄기 때문에 요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취득한 자는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에게 자신의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가처분 등기 효력입니다. 그런데 다만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까? 갑에게. 따라서 이거를 상대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가처분 등기의 상대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은 뺏기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 A는 승소 판결을 가지고 이제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A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죠. 따라서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우선한다고 했죠? 아까 A를.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소 등기도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 신청이죠. 따라서 단독 공동. 이것도 단독 신청. 그리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입니다. 동시 신청이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뭐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할 겁니다. 그렇죠? 말소시킬 거예요. 요걸 말소시킬 겁니다. 그리고 요 등기 하겠죠?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 채권자 이름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필요 없다는 걸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말소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나실까요?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요거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단독 신청. 이것도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 그렇죠?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직권 말소. 네. 그러면 하나 더 보죠. 하는 김에. 그건 나중에 하죠.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9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을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기한 등기 시에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 누굽니까? 을이죠. 을 명의 각종 권리의 말소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단독 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단독 신청. 그리고 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는 직권 말소. 이게 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냐면 가처분 등기는 원칙이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따라서 말소도 촉탁 말소가 원칙이에요.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소도 촉탁 말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에서 직권 말소입니다. 이때만 직권 말소예요. 그때만. 단독 신청에 의한 말소도 있어요. 그게 원칙은 촉탁 말소, 그 다음에 이때는 직권 말소, 그 다음에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을명의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을명의로 이건 어떻게 말소될까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말소했죠? 단독 신청.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이때는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거 어려운가?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대신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단독 신청. 네. 하지만 원칙은 뭐라고요? 촉탁 말소가 원칙이에요. 이건 직권 말소. 사안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되셨을까요? 힘드세요? 괜찮아요. 이거 앞으로 5번 이상 더 할 겁니다. 5번. 외울 때까지. 그래서 어떤 학원에 가보니까 이거 한 8월 달쯤 가니까 그만 좀 해달라고 지겹다고.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